반갑습니다. 사실 안 반가워요. 왜냐면 나 이거 영상 찍었었는데 파일이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주한테 연락 듣고 급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책 페이지는 이제 28쪽이네요. 28쪽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내신에서는 거의 100% 나와요.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 왜냐면 애들이 이런 거 어려워해서.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기본 성질, 좀 암기 같은 것도 부탁드리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AN하고 BN이 있는데 BN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제 AN이 발산한대요. 그럼 BN이 발산한대.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AN이 더 작잖아, BN보다. 근데 AN이 발산한대, 무한대로. 그럼 BN도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왜냐면 이제 여기도 설명이 써 있죠. 잠깐만, 이게 나온 김에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잖아. 이게 는이 붙는다잖아. 그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수열 얘네들이 수렴하면,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함수의 극한처럼 수렴하니까 4층 연산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하세요. 그래서 BN 수렴합니다. 약분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쌤이 중요시하게 다뤘던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이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하면요. 이 BN도 수렴을 할 거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4층 연산 자유롭게. 자, 그럼 리미트 BN을 구하고 싶으니까 리미트 BN이란 건 방금 있던 거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리미트 뭐로 하면 되냐? AN 빼기 AN-BN을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AN 같은 경우는 알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게 0이었죠. 그래서 알파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얘인데요. 이거 체크하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게 좋아. 자, 얘 발산하고요. 얘는 수렴한대요. 그럼 얘는 1인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유형으로 다뤘죠. 리미트 AN이 발산하면요. 리미트 AN분의 1이라는 애는 0으로 수렴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알파로서 수렴하고 얘도 0으로서 수렴하기 때문에 4층 연산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곱해주면은 리미트 1-AN분의 BN이란 게 우변을 통해서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리미트 AN분의 BN이라는 게 1이라는 게 증명이 끝났죠. 됐죠? 자,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야, 씨. 자,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AN이 알파랍니다. 근데 이제 얘가 알파가라고 수렴이 되면요. 여기 n 플러스 1이라고 적든 n 플러스 2라고 적든 관계없이 무조건 얘네 둘의 값도 알파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써있는 설명을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에서요. 이 n 플러스 1이라는 걸 s라고 하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당연히 s도 무한대로 가겠죠. 이거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걸 s로 바꿔주고 요걸 s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알파.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n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똑같이 나오겠죠. n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리미트 뭐 a n 플러스 뭐 100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리미트 a 2n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방식과 똑같이 요걸 s라고 치환을 해줌으로써 n이 무한으로 가니까 s도 무한으로 가서 리미트 s가 무한으로 갈 때 as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SS 똑같으니까요. 여기도 NN 똑같으면은 알파라고 했잖아. 자,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깜짝이야. 이제 얘가 수렴하면요. 방금 얘기했던 거네요. 홀수도 짝수도 알파입니다. 방금 했던 거로 똑같이 하시면 돼. 그 증명 똑같죠.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라고도 딱 잘 얘기해놨네요. 자, 두 수열 짝수랑 홀수랑 짝수 있죠. 얘네들이 각각 수렴하면요, AN도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땐 거짓이에요. 이거 급수에서는 되는데 급수는 오케이인데요. 이게 극한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쌤이 걔를 뭐 1, 0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 0, 1,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홀수 번째는 무조건 1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홀수 번째는 1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홀수 번째는 무조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 번째는 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0이 될 거거든. 근데 얘네 둘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1일지 0일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가 뭔지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a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이건 거짓. 왜냐면 홀수 번째는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뭐냐면 자, 리수열 an에 대해서 자, 절대값이었을 때 0이래요. 그럼 당연히 an도 0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해설식으로서 나와 있는데 이 an이라는 a는요. 얘의 절대값 씌운 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면 절대값 붙이기 더 클 것이고 얘가 플러스면은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 붙인 거랑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면 얘랑 똑같을 것이고 얘가 플러스면 얘보다 크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양변 이제 전체 3개에다가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요. 요거의 값이 이제 0이라 했기 때문에 0이고 얘도 0이거든요. 샌드위치 정리로 해서 얘도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자, 다음. 자, 이제 명작 거짓인 걸 따져보는 건데 자, 이번엔 요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고민하면 안 되죠. 더한 게 수렴한대요. 더한 게 수렴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지금 이 거짓에 대한 극한 성질할 때는요. 반드시 발레를 기억을 해주세요. 발레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쌤이랑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책에 써 있는 발레 말고 쌤이 알려주는 발레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리미트. 리미트랜다. an이 수열이 1, 0, 1, 0 이런 식으로 하고 리미트 bn이 이런 수열 bn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요. an 더하기 bn이라는 i는 0, 0, 0, 0 계속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번째도 0이겠죠. 즉 이거는 수렴하지만 얘네들은 뭐합니까? 발산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근데 발레 여기 책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n일 때,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일 때 가지고 둘이 더하면 1이지만 an하고 bn은 각각 발산한다는 예를 보여줬죠. 쌤은 진동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해설 써 있으면 뭐 cn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얘네들이 수렴을 하면은 이것들은 성립해요. 하지만 그 반대 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발레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죠.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1로 수렴하지만 얘는 발산하죠. 그 사칙연산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칙연산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건 얘네들이 곱했을 때 0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얘네들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열 a, bn이 수렴하면 a, bn 중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쌤이 써줬던 발레에서 조금 살짝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시면요. 10, 10 가고요. 자, bn이 0, 1, 0, 1 이렇게 되면요. am, bn을 곱했을 때 다 0이에요. 근데 수렴합니다. 그러면. 근데 얘네들은 진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땡이에요. 발레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리미트 a, 자꾸 리미트랜다. 습관돼가지고. 수열 an 제곱이 자, 수렴하면 an도 수렴 아니에요. 이건 사실 너네가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발레를 생각하면은 an을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 했을 때 an제곱은 이제 무조건 1이에요. 짝수도 홀수도 관계없이. 하지만 얘 자체는 뭐예요? 진동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땡입니다. 자, 다섯 번째 거. 자, 이번엔 나누기. 약간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사칙연산.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얘입니다. 자, 얘네 둘이 수렴한답니다. 자, 그럼 사칙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나누기를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럼 bn은 수렴 아니에요. 근데 이 bn이라는 자식이 얘네 둘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am, bn에다가 곱하기 am분의 1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N이 0으로 수렴했어. 에이씨. AN이 0으로 수렴했어요. 그러면 0분의 1이 되니까 이건 역으로 발산해버리죠. 그럼 수렴하는 애와 발산하는 애를 곱했을 때 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건 나누기 때문이죠. 그리고 7번째, 이건 헛소리죠. 이건 쌤이 들어준 이 발레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AN, BN, CN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부등호가 돼 있고, 뭐,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명제가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이면은 BN은 수렴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요 발레 꼭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AN을 n-n분의 1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CN을 n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잡았을 때, 리미트 CN 빼기 AN은요, 얘네들이 빼게 되면은 n분의 2가 되므로, 이게 리미트 무한으로 보냈을 때 0이 되는데, 이제 보시면, 그리고, 뭔 소리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 BN이라고 살펴보면 얘도 발산하는 애고, 왜냐면 이거 무한대 붙여보세요. 이거 발산하잖아요. 이거 무한이고, 이거 0이잖아. 얘도 무한이고 0이죠. 얘도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발산한다고요. BN은. 즉, 거짓입니다. 자, 요 AN, n 플러스 n-n분의 1, 요 CN, n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발레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발레는 어느 정도 외워주는 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마지막이다. 질려. 자, 얘는 이제 수열 AN이 발산하고 수열 BN이 수렴하면 AN분의 BN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발산이란 게 진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레도 진동을 예를 들고 있잖아. 얘는 아마 그 무한대분의 숫자꼴 요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발산의 종류가 그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 진동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마표 개념 익히 여기 한번 문제를 깔끔하게 다 풀어보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둘이 뺐을 때 0이랍니다. 그럼 이게 1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죠. 이거 뭐 이렇게 푼 것 같은데 지금 AN-BN이 있는데 이제 0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BN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양변을 리미트 BN으로. 그러면은 리미트 1 마이너스 잘못 썼다. 리미트 BN분의 AN 빼기 1은 이거 뭐 0이니까 0이라 해가지고 뭐 이거 넘겨가지고 푼 것 같은데요.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뭐 얘도 수렴할 거라서. 애초에 여기서부터 잘못했죠? 왜냐면 나눴죠. 근데 이 BN이 수렴한단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BN이 수렴한대요. 근데 심지어 수렴해도 문제죠. 이게 0으로 수렴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땡입니다. 뭐 발레를 기억하는 것도 괜찮고 쌤처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논리를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이거는 리미트 AN 제곱이 이게 리미트 AN 곱하기 AN을 쓸 수 있잖아. 얘 자체는 수렴하니까 4층 연산 자유롭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알파 제곱.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요. 자, 리미트 AN 빼기 BN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알파라고 수렴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 수렴하고 요거 수렴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 하겠어요? 수렴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알파 대입해서 이제 이거 넘겨주시면 리미트 BN은 알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성질들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확인 유제 보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에 대해서 자, 두 수열을 수렴한답니다. 자, 그럼 둘이 곱한 거 4층 연산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죠. 자, 수렴한다 돼 있습니다. 이거 리미트 붙이면 는 생긴다 했죠. 아니고요. 자, 얘가 0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니라 했죠. 다시 한번 발레를 적어드리면 1, 0, 1, 0 이렇게 가는 애와 그리고 BN이 0, 1, 0, 1 이렇게 가는 애들 곱했을 때 0이 쫙쫙쫙쫙쫙 써지는데 둘 다 진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세 수열이 나와 있네요. 자, 얘하고 수렴하면 BN이 수렴아니에요. 자, 그럼 BN이라는 것은 AN, BN 그 다음에 곱하기 AN분의 1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게 0으로 수렴해버리면 이제 0분의 1이 돼버리니까 발산하는 형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억 땡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리미트 a이 an-2bn이 0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럼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4층 연산 자유롭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라고 할 수가, 있네요. 이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를 들었다시피 아니죠. 기억해달라 했죠? n-n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n분의 1. 요거 꼭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자, 39번. 자, 기억입니다. 얘네들이 수렴하면 둘 중, 계속 보여줬죠? 여기도 방금 적어놨네요. 요거. 자, 니은입니다. 자, 얘네 둘이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러면 둘이 4층 연산 가능하니까 bn을 구할 땐 둘이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 우변 0 되겠네.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자, a,n, b,n, c,n 범위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알파고, 자, 이게 베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얘를 1이라고요. 얘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하고 2 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죠. 뭐 1.5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어떤 값에 도달한다는 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 땡입니다. 자, 리을은요. 자, 모든 자연수엔에 대해서 이제 요거면 bn이 수렴하면 수열 an도 수렴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발레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뭐 리미트 b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가 아니라 몇 정도로 해볼까요? 5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an을 뭐라고 해볼까? 어떤 발레가 좋을까요? an을 뭐가 좋을까? 2분의 1의 n제곱이라 해볼까요? 그럼 무조건 이 5보단 작겠죠. 이렇게 하지 말자. 아니다, 이거 발산하는 거 보여줘야 되죠. 뭐가 좋을까? 어떤 걸 예를 들면 좋죠? 얘가 생각이 안 나. 어떤 게 좋을까?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이제, 발레를 생각하려 했더니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자, 리미트를 한번 씌워봅시다. 자, 그럼 리미트 0, 리미트 an, 리미트 bn인데, 리미트 씌우면 는이 생기죠. 그럼 아까 디귿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용하면요. 얘는 0이고, 만약에 얘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0과 2를 Y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즉, 진동 형태를 나타내는 위지의 함수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 이용하면은 뭐 이런 거 되려나? 사인 n 더하기 뭐 1 정도? 그럼 얘를 한 5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값이 졸라게 진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디은이 맞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다못해 사인까지 등장해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쌤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자, 여기 쌤이 이제 읽고 이제 설명 위주로만 했잖아요. 본인이 꼭 읽어보고 다시 이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얘네들에 대한 성질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일단 수능을 비롯해서 얘기 드리면요, 얘는 되게 옛날에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능에 나올래? 라고 하면은 솔직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미적분은 선택 과목으로서 8문제입니다. 8문제 안에 얘가 들어가기엔 너무 비중이, 즉 역할? 개념적인 비중? 이게 좀 적어요. 왜냐면 미분 적분 낼 게 얼마나 많은데 뭐로 얘를 내? 그래서 이제 얘는 안 내고 뭐 도형 위주로 나오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